자, 오늘은 10번째 일반값과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이 나오죠? 그쵸? 자, 일단 일반값부터 볼게요. 자, 각이라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각의 기준선이 되는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요. 시초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뭔가 각을 벌려야지만 각을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생기는 얘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때 우리가 그럼 동경에 있어서 생기는 각의 크기인데 만약 이 각을 선생님이 30도라고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거의 180도 안쪽에서만 각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자, 이 30도가 동경의 위치가 3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자, 동경의 위치가 30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제는 이만큼이 30도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만큼 오더라도 동경의 위치는 같겠죠. 맞나?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아니면 돌지 않고 30도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럼 한 바퀴는 360도잖아.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30도만큼 더 가면 이 동경에 위치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n에다 0을 대입하면 한 바퀴 돌지 않은 30도가 될 거고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한 바퀴 돌고 30도가 될 거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두 바퀴 돌고 30도. 다 같은 위치에 있죠. 같은 동경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도를 앞으로는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각에 대해서 60분법을 사용했어요. 60분법은 30도, 60도, 180도 이런 것들이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라디안이라고 있어요. 라디안. 얘를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자,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와 일치되는 크기만큼 벌렸을 때 그 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파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3.14, 약 3.14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파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어? 180도의 위치라고 알고 있잖아. 맞니? 자, 그럼 파이가 3.14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지 잠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름선이었을 때가 180도가 되겠죠. 맞니? 자, 얘를 우리가 라디안으로는 파이라고 부르는데 잘라보면 반지름의 길이만큼 가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 가보고요. 또 가보고요. 했을 때 요만큼 남는다고. 요게 반지름의 0.14 정도 크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지름을 3개에다가 반지름 0.14개를 더 더하면 180도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를 3.14 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라디안의 크기가 뭐라고요? 반지름의 크기와 원에서 호의 길이가 일치할 때 그 동경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60분법에서의 뭐가 180도가 라디안에서의 파이 값과 같다. 이해되세요? 자, 이걸 기준해서 우린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봐봐. 자, 60도가 있습니다. 얘를 선생님이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라디안과 60분법을 비교할 수 있는 건 180도와 파이죠. 근데 바꾸려고 하는 게 파이니까, 라디안이니까 파이를 위로 180도를 밑에다 쓰면 얘는 어쨌든 같은 크기의 분모 분자니까 1과 마찬가지일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자, 도도 약분되면서 3만 남아서 3분의 파이라고 해서 라디안 값으로 바꿔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30도도 한번 해볼까요? 30도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분자에 파이가 올라가게끔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약분해주면 도도 없어지면서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0도가 라디안으로는 6분의 파이 값과 같겠구나.
이해돼요? 자, 45도도 해볼까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파이만 남겠지. 지금 선생님이 바꾼 60도, 30도, 45도는 우리가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선생님이 지금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꿨죠. 학교 시험이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나와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선생님 이번에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원래 FM으로 하면 이번엔 결과가 60분법이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얘를 60분법으로 바꿀 땐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가 대신에 18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 6, 18이니까 60도. 더 빨리 바꿀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0분법을 라디안을 60분법으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동경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각 정리해 봤습니다. 자, 호도법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와 180도는 같은 크기라는 거. 자, 아래에 있는 게 호도법, 위에 있는 게 60분법이라는 거.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과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별표 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공식이니까.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L이라는 건 호의 길이고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곱하면 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호의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하면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자,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요 60분법이 아니라 라디안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중심각을 30도라고 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6분의 파이로 바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표시하고요. 별표 해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니까.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무조건 라디안 값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도 정리되어 있죠. 자, 2분의 1 R제곱 세타, 여기 세타도 라디안입니다. 이로 하거나, 자, 봐봐, 2분의 1 R제곱 세타는 R 곱하기 세타죠. 근데 앞에서 R 곱하기 세타가 L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 더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든가 아니면 2분의 1 RL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전에는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을 나눠서 구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에서는 첫 번째 1번 일반각의 표현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일반각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60도. 자, 동경의 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동경의 위치만 같으면 되니까 360도에다가 n번 회전하는 거고요. 더하기 60도만큼 가면 60도의 동경과 일치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2번은 어때요? 360도를 넘어섰지? 그러면 360도 안쪽에서의 동경이 필요한 거니까 먼저 360을 빼봅니다. 자, 그럼 몇 도 남아요? 180도 남나요? 자, 180도라는 건 360도 안쪽의 각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라고 일반각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어때? 마이너스지. 무슨 얘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측정하는 건 보통 각도가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를 측정하잖아. 그렇지? 얘가 플러스 방향이고요.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20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각을 쓰려면 얘를 먼저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줄 거야. 얘를 어떻게 하면 플러스 360도 처리를 해주면 플러스 방향으로 몇 도인지가 나오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마이너스 200도는 대략 180도를 넘어서서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200도라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동경의 크기를 얘기할 땐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360도를 더해주면 요만큼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야? 14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플러스 140도라는 방향을 만들어 두시고
일반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40도요 라고 하면 일반각으로 표현이 되겠죠. 160도야? 네. 쓴거 같아요. 160도. 160도. 잘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일반각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을 바꾸기 한번 나오고 있죠? 같이 해볼게요. 자, 60분법이 있으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 단위를 위에다 쓰시면 되죠? 180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해보면 도와 0 약분 되고요. 자, 3, 6, 18, 1, 1이니까 얼마? 6분의 11파이. 자, 330도라는 건 라디안 값으로 6분의 11파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파이니까 호도법. 라디안 값이지. 얘를 60분으로 바꾸는데 가장 편한 건 뭐라고? 파이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180도를 대입해서 푸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 얘기했죠? 자, 5분의 3 곱하기 180도. 자, 약분해 볼까요? 자, 5, 1, 5, 3, 15, 5, 6에 30. 곱해주면 얼마야? 3, 3은 9, 3, 6, 18이니까 108도. 라고 해서 60분법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쵸? 자, 자기가 직접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자, 지금 1번과 2번 일반각 나타나는 거랑 지금 바꾸는 거 직접 한 2분 드릴 테니까 빨리 해보세요. 직접 해보고 넘어갑시다. 나경 일로 와. 좋은 말을 할 때 오세요. 화내기 전에.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알았어. 한 번 더 자면 앞으로 오는 걸로. 반팔이냐? 아니요. 너 앞으로 반팔 입고 와. 안에 알겠지? 그건 좀. 안에 반팔 입고 와. 위에 두꺼운 거 입고 졸리면 앞고야 반팔만 입고. 더워요. 어디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일러도 껐어요. 제가 또 잘했어. 좋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 열이 많으시군요. 다 했습니까?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아까 이 봤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중심각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심각은 라디안 값이다. 그쵸?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에 r제곱 세타로도 구할 수 있지만 2분의 1에 RL로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죠? 자, 2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이네. 파이니까. 그렇죠? 3분의 파이나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고요. 그렇죠? 자, 그럼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면서 3분의 2파이가 호의 길이입니다. 구하시면 될 거고요. 자, S는 이제 L도 알고 있으니까 R제곱 세타로 구하든 아니면 RL로 구하든 똑같이 나오겠죠? RL로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게 될 텐데, 자, R이 지금 2였고요. L이 지금 3분의 2파이였죠? 자,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2파이. 넓이도 3분의 2파이 나오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공식을 암기하기 위한 문제죠. 따라서 한번 풀어보고요. 공식 한번 외워보고 넘어갑니다. 3번 풀어보세요. 일반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습관 때문에 자꾸 일반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틀리게 되는 거야.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대표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칠판 봐주시고요. 1번입니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일반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단 크고 1사분면이니까 세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단 작은 영역이 1사분면. 그쵸? 그래서 일반각 표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풀라는 건 3분의 세타의 모습이 나타내는 4분면을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3분의 세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부 다 3으로 나누어 주시면 120도 곱하기 n 0은 생략하고요.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의 형태가 될 거야. 그치? 근데 n이라는 것은 n이 0이면 한 바퀴를 돌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았을 때, n이 2면 두 바퀴 돌았을 때, n이 3이면 세 바퀴 돌았을 때, 4면 네 바퀴, 이런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에서 0부터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0을 대입하면 0도보단 크고 30도보단 작다니까 몇 사분면? 제1사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 n이 1을 대입하면 자 120도보단 크고 150도보단 작다의 영역이니까 제2사분면 겹치는 영역이 아니니까 계속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240도보단 크고요. 자 그 다음 270도보단 작다니까 제3사분면 아직도 겹치지 않으니까 계속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3을 대입하면 360도보단 크고 그 다음에 360도에다가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다시 제1사분면으로 돌아왔죠? 자, 반복되는 사분면이 나타났으니까 계속 반복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사분면은 제1, 2, 3, 4분면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이해되십니까? 학교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거. 자, 2번으로 가서요, 2번. 자, 이번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1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는 조건일 때,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1사분면에다가 임의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세타라고 했어요. 자, 그럼 13세타는 얘보다 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몇 바퀴 돌지 모르겠지만 돌아서 다시 오는 게 13세타죠. 맞나요? 자, 그럼 13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우리가 다루기 편한 0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13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0도야. 그런데 13세타가 몇 바퀴 돌아온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일반각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겠구나 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정리해 주시면 얘는 12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다. 파악해야 되는 건 각 세타의 크기를 파악할 거니까 양변에 12로 나누어 주면 세타는 30도 곱하기 n의 모습이 되겠죠. 자, n이라는 것은 0이면 한 바퀴 안 돌았을 때, 1은 한 바퀴 돌았을 때, 2는 두 바퀴, 3은 세 바퀴, 이런 거였잖아. 그치? 0 대입하면 0도일 거고요. 1 대입하면 30도, 2 대입하면 60도, 3 대입하면 90도.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겠지? 그런데 여기서 세타는 0도보단 크고 90도보단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되겠네. 0도 안 되고 90도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건 30도 또는 60도만 되겠죠. 그래서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두 개를 더해 보면 몇 도? 90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3번 넘어갑시다. 자, 변환하는 거죠. 그쵸? 라디안은 호도법하고, 라디안이 호도법이죠. 라디안을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올바른 걸 찾는 얘기야. 근데 뭐가 편하다고요?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으면 바로 60분법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180을 집어넣는다 생각해서 좌변구변이 같아지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약분하면 20도 남으니까 100도 맞죠? 옳은 거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얘는 1번은 고르면 안 되겠죠. 파이에다가 180도를 쑥 하고 집어넣어 보면 약분하면 20도 남고요. 얘도 맞나요? 맞죠? 그쵸? 220도 맞으니까 고르면 안 될 거고요. 자, 파이에다가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해주면 4, 4, 16, 4, 5, 20. 자, 3 곱하기 45도가 135도가 되나요? 되죠? 맞는 얘기니까 고르면 안 되겠죠? 자,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자, 파이에다가 다시 180 넣어보고요. 약분해보면 뭐가 됩니까? 6, 2, 12, 6, 3, 18. 한 번 더 약분되죠? 자, 15도 곱하기 5가 남았어요. 얘는 75도가 맞죠?
맞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180도 대입해 보면 약분하면 18 남죠? 18 곱하기 7을 해보면 8, 7에 56 끝자리가 벌써 다르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잘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빨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파이에다 180을 집어넣어서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르다. 자, 4번은 아까 봤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공식 관련된 문제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도가 없죠? 라디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부채꼴이 있으면 둘레는 부채꼴의 반지름 2개와 호의 길이를 더해야지만 둘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R 더하기 L이 15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자, 구하라는 건 S를 구하는 얘기야.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세타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이 있을 때 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세타와 관련 있는 건 뭡니까? L은 R 세타죠. 맞아요? 자, 그럼 세타를 대입해보면 2분의 1 R이 L이란 얘기네. 그럼 L 대신에 2분의 1 R을 대입할 수 있으므로 자, 2R 더하기 2분의 1 R은 15다 라는 식을 정리해낼 수 있겠죠. 자, 2R은 2분의 4R이니까 2분의 5R이 15란 얘기고요. 자, 5는 약분해서 3 남고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R은 6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R 값을 알 수 있으니까 L 값이 3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L과 R을 다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RL로 넓이를 구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R은 6, L은 3이죠. 자, 그럼 얼마? 9입니다. 라고 해서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꾸 연습하셔서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마저 5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4인 원뿔의 건널비를 얘기해요. 그렇죠? 자, 원뿔은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죠. 자, 근데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개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거야. 그렇지? 자, 반지름은 여길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3, 높이는 이거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 4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에 대한 전개도를 그려보면 옆 넓이는 부채꼴의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자, 밑면은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정보를 다시 써보면 반지름이 3이라고 했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호의 길이는 6파이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요거 알 수 있나요? 요거? 얘는 얘와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직각사각형 모습에서 빗변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가 3, 4니까 얘는 5라고 바로 알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우리가 9파이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로서 2분의 1 R L을 가지고 바로 구해낼 수 있겠네. 자, 약분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15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겉넓이는 얼마? 옆넓이 15파이와 밑넓이 9파이를 더해서 24파이가 겉넓이가 됩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공식을 까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다시 배웠을 때 다시 외워놓으려고